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최근의 흐름상 언제 한번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막상 23,000원을 가지 못하고 내려오니 아쉬움도 남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적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연스러운 하락 받아들이시고 지금은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를 깨는 게 아니라면 조정도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금일 영상에서는 이슈 체크와 좀 이런 이슈에도 반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현재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해도 저는 꾸준히 영상 리뷰해 나갈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궁금한 점이나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한타로 사용만 하시게 되면 조건 없이 무료로 수익 관리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매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브 계좌는 유한타증권사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현재 두중 유상증자에 따르는 브리핑을 좀 꾸준하게 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나 정보들 공유를 해드리면서 여러 방면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증공시처럼 주식은 언제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혼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옆에서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주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까지는 흐름을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최근 연속적인 상승세에서 오늘 3% 이상 이렇게 좀 강하게 밀어내면서 뭐 갈 때는 1%, 2%씩 찔끔찔끔 올라갔었는데 떨어질 때는 3% 이상 떨어지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힘겹게 올렸던 상승폭을 하루 만에 잡아먹은 그림이었는데 오늘 고가는 플러스 0.0%였죠. 뭐 계속 떨어지기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전 테마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면치 못했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도 역시나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의 행보만 보면 어느 정도 오늘의 하락도 이해는 가지만 지난 유상증자 이후에 그 벌어진 갭을 대부분 채워가는 이런 상황에서 아쉬움도 또한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추세가 이렇게 꺾였다라고 볼 수도 없고 금일 같은 경우는 아예 플러스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빠는 순환매 장세에서는 우리의 종목에게 또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계속 누르기만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 대응해 볼 가치는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리는 일정들 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관망세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최근 좋은 흐름에서 한 번 정도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멘탈적으로도 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리뷰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6%, 코스닥은 0.31%로 모두 약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재부각, 그리고 FOMC 이런 경계심에 따르는 외인과 기관들의 이런 수급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오미크론 환자 첫 사망으로 뭐 백신 생산이라던가 코로나 의약품 관련 업종이 초반부터 좀 강세를 이어가면서 제약바이오 수급
이쪽으로 순환매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그 종목들을 제외한 또 섹터와 종목군들은 힘을 내기 어려운 이런 시장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중국 주요 지수가 하락을 했고 홍콩 주요 지수도 하락을 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아시아 증시도 파란불의 이런 항연이었습니다. 시장 수급을 좀 오늘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3,500억 매도, 기관이 2,000억 가까이 매도를 쳤고 코스닥은 420억 매수. 하지만 그마저도 3시가 다가오면서 순매수로 전환이 된 부분이죠. 기관도 77억 매도를 보이면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강세 섹터가 아니라면 좀 관망세를 이어갔다.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외인이 오늘 19만 7천 주 순매도, 그리고 개인이 23만 주 순매수, 기관이 5만 4천 주 순매도, 프로그램이 12만 주가량 순매도가 이탈을 했죠. 오랜만에 주가를 3% 이상 이렇게 좀 끌어내렸는데 최근 흐름상 좀 달라진 수급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나가고 있지만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대부분 물량을 이렇게 순매수했고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도 6일 이상 들어왔다가 오늘 이렇게 순매도로 나갔습니다. 투신과 사모펀드 합쳐서 한 5만 주가량 순매도가 되었고 연기금이 4만 3천 주 이렇게 들어와 주기는 했으나 지난 3일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좀 방어하기도 힘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두중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세가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만일 오늘의 이 23만 주의 순매수세가 개인이 아니라 기관에서 들어왔던 부분이라면 종가적인 부분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JP모건이 12월부터는 꾸준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누적으로 치면 아직 76만 주가량 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9일 5만 4천 주가 나가고 최근 흐름에서는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1,000주 이상 매도를 했고 오늘도 시초부터 한 8,000주 가량 순 매도를 하면서 주가는 플러스를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뭐 공매도도 보시면 최근 흐름과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뭐 7%대 비율에 26만 주 가량 좀 공매를 쳤고 오히려 전일 기준 뭐 잔고 수량과 잔고 금액이 이렇게 소폭 줄어드는 모습이었죠. 상환도 12월 들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의 여기 주황색 부분 대차 거래는 조금은 늘어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정리를 좀 해보면 똑같이 계속 나갔었던 외인들은 오늘도 이탈이 되었지만 그 물량을 기관이 아닌 개인이 받아 먹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도 한 6일 만에 이렇게 순 매도를 하면서 지수 못지않게 수급도 주가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슈들 좀 체크를 해보면 오늘 나왔던 내용들이 뭐 나쁜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승을 바라기에도 좀 애매한 기사들이긴 했는데 여기 뭐 제목만 보시면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응해 줄 법도 한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테슬라 제치고 호주 ESS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두산중공업 미국 자회사인 두산그리드텍이 프랑스 재생에너지 업체 네오엔으로부터 호주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수주했다. 네오엔과 오랜 파트너십을 구축해온 테슬라를 제치고 따낸 성과다. 호주 100메가와트급 캐피탈 배터리 ESS 프로젝트 건설에 착수한다고 발표를 했고 두산을 ESS 공급업체로 선정을 하면서 처음으로 테슬라의 독점 체제를 깨버렸다. 캐피탈 배터리 프로젝트는 호주 수도죠. 캔버라가 있는 ACT에 구축이 되고
당초 50메가와트급 ESS 프로젝트였으나 신재생 에너지 수요 확대로 규모를 2배 키웠다. 돈독했던 양사, 여기는 네오엔과 또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파트너십은 지난 7월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었던 빅토리아 빅 배터리 프로젝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을 했고,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냉각 시스템 누출로 밝혀졌으며 일부 메가팩이 손상이 됐다. 한편 두산 그리드텍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민자 발전사인 비나에너지로부터 최대 150메가와트급 ESS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고, 당시 두산중공업의 ESS 수주 가운데 최대 규모인 총 사업비 약 1,000억 원이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GS 두산 투자한 뉴스케일 파워 미국 상장을 추진한다. 재무고문 스펙과 합병의 상장 아이다호 SMR 건설 자금 확보로 35억에서 4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핵심은 이 부분이죠. 미국 자회사 두산그리텍이 수주를 따냈고, 아직 규모에 대해선 정해진 거는 없지만 작년 기준으로 150메가와트급 규모가 1,000억 규모로 봤을 때 이번 100메가와트급은 1,000억보다는 아무래도 좀 적은 규모라고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외 자회사들이 수주를 따내면 주중에 분기별 실적에 또한 비율대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고, 규모가 이렇게 작으면 작을수록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겠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두산중공업의 해외 자회사들은 두산 렌체스가 있고 두산 메카텍이 있고, 그리고 두산 스코다파워, 오늘 나왔던 두산 그리드텍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유럽이나 호주, 미국에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회사들이 크지는 않지만 꾸준한 수주로 주중에게 좀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이어서 유스케일 파워의 미국 상장을 추진한다는 기사로 봤을 땐 오늘의 주가 움직임이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데, 두중이 투자하고 있는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19년도에는 4,400만 달러, 그리고 올해는 6천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를 하면서 하나로 따지면 약 1,300억 규모입니다. 지분 가치가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또한 유스케이 파워의 상장 소식이 이번에 처음 이렇게 추진된 게 아니죠. 그리고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해도 내년 3분기나 아니면 내후년으로 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엔 좀 시기상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유스케일 파워의 상장이 좀 본격화가 되어서 계속 뉴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두중에게는 호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12월 일정 18일 또 대만의 탈원전 재개에 대한 국민투표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22일에는 EU 텍소노미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 참고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흐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3% 이상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면서 거의 꽉 찬 캔들의 모양으로 마감이 되었죠. 거래량도 오늘 350만이 나와주면서 최근에 못지않은 이런 음봉의 거래량을 동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또 걱정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은 5일선에 일단은 걸치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 초록색 부분이죠. 아직은 단기적인 추세를 좀 크게 이탈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그리고 이틀 정도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재차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건지, 아니면 오늘 단순 지수와 수급에 의한 이런 하락이었는지 좀 체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내일 가장 좋은 건 오늘 떨어진 만큼 또 상승폭을 보여주는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겠고, 만일 추가적인 이탈 시에는 여기 부분이죠. 21,000원 구간을 좀 훼손하지 않고 지지가 나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단기적으로 뭐 수급이 붙거나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23,000원 저항 구간까지 또다시 기회를 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유증을 받으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이런 주가 움직임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일단은 연말까지는 유상증자 권리를 부여받고 그 이후에 2월 7일 날 확정 발행가 공시가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뭐 섣불리 대응을 했다가 또 나중에 후회하실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추매 타이밍을 노리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2만 원 밑에 구간에서 좀 고려해 보시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다른 종목으로 좀 손실들을 좀 메꿔 가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로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